안녕하세요. 오늘 펜앤마이크에 나가서 재판 얘기를 말씀드린 중간에 지난 19일 날 최순실씨가 안민석을 손해배상 청구한 그 재판에서 최순실씨가 패소했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것으로 판결이 나서 최순실씨가 결과적으로 진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펜앤마이크에 나가서 제가 중요한 사실을 좀 빠뜨렸어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빠뜨렸어요. 그때 물론 저는 그날 좀 늦어서 제가 그 판사가 판결하는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은 저희 동지가 가서 듣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때 판사가 최수원씨 판결에 온 기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펜앤마이크에 나가서 방송할 때 중요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놓쳤어요. 다음 주에 나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판사가 아주 감정적으로 아니면 악의적으로 했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어제 제가 자료들을 이렇게 받고 하면서 찾고 하면서 자료들을 검토를 못해서 말씀을 다 못 드렸어요. 그런데 자료들을 더 찾아보니까 기사들을 더 찾아보고 하니까 이 판사가 유석동이라는 판사가 굉장히 이건 제 느낌이에요. 판사님. 제 느낌에 판사님이 아주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판결했다는 느낌을 제가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판사님. 최순실씨가 안민석을 고소한 재판에서 4월 달에 왜 첫 번째 1심에서 안민석 변호인 보고 왜 대항을 하지 않았냐, 나오지 않았냐 하니까 안민석의 변호인이 여러 사건이 있어서 혼동되어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권은강 변호사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매체에 인터뷰를 하면서 허위 사실을 얘기를 했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손해를 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안민석의 변호사가 최순실 국회 특위 활동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고 또 2016년 그 당시에 특별수사 공문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을 다니면서 취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한 거고,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공적 사항으로 위법성, 조각성이 없다. 그리고 일부 부정하다고도 이 사안은 오래된 것이지만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고, 그렇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 의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16년 도에 일어난 걸로 소멸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최순실 변호사가 또 대응을 하고, 그리고 안민석의 변호인 측에서 대한민국에서 조사 공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 판사가 또 결과가 아무것도 없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금 세탁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판사가 다시 독일에 최씨 일가에 대해서 확인되거나 한 것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안민석의 변호사가 최소원 측에서 알 거다 이렇게 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판사가 최소원 씨를 패소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하면서 안민석의 손을 들어준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기사들을 좀 더 검색해 봤어요. 물론 제가 한심한 이 재판에 대해서 유라한테 알려줬더니 유라가 그때 이제 페이스북에서 좀 썼는데, 저는 유라의 페이스북을 늦게 봤어요. 어제 제가 좀 보고 기사를 오늘 찾아봤어요. 오늘. 그랬더니 이 판사가 얼마나 예단을 가지고 얼마나 악의적으로, 이건 제 판단이에요. 판사님.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판결을 했나 라고 제가 느끼겠어요. 자, 2015년도에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2015년도에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건데, 법원 체육회 성마협회 제주도에 1억 8천원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건데, 2014년도에
인천에서 아시안 올림픽 대회가 열렸었어요. 이때 정유라가 금메달을 딴 대회였어요. 그랬는데 2014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 체전이 제주도에서 열렸어요. 그랬는데 승마대회를 제주도가 아닌 인천에서 열렸다는 거예요. 인천에서 열렸는데 인천에서 열렸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런 시설 준비하느라고 손해를 받고 또 승마대회를 하지 못해서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2015년 2월 2일 날 대한체육회하고 승마협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1심에서 2015년 10월 24일 날 1심에서 제주도가 승소를 했어요. 이때의 판사가 제주지법 제2민사부 재판장 유석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남부법원에서 지난주에 항소심 재판을 했던 그 판사 유석동이라는 판사라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이 판사가 24일 2015년 12월 24일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예요. 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제주도에게 1억 8,444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래 제주도에서는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판사가 최수원 씨 사건을 알고 있는 이런 판사였어요. 에? 그래서 기사를 보면 제주도는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의 승마 경기 제주 개최가 무산된 데 대해 2015년 2월 2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기사들이 있고 어떤 뭐 손해를 받는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체육회가 경기장을 배정함에 개최 시도 내 체육시설을 최대한 배정해야 하며 타 시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 시도 체육시설관리 주체와 협의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대한체육회가 제주도에서 승마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8일 전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시도가 경기장을 배정하고 대한체육회는 이를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대학교 승마 경기장을 배정했으나 대한체육회가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경기장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대한체육회가 오히려 대한승마협회에서 지정한 인천광역시 드림파크 승마장을 승인해 도의 경기장 배정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전 개막을 8일 앞둔 3개월 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8일 앞둔 2014년 10월 28일 날 전국체전이 열렸는데 10월 20일에나 알려줬다는 거예요. 10월 20일에야 승마경기장 승인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대한승마협회가 제주대 승마경기장을 최종 점검한 결과 경기 운영상 안전사유 이유 때문에 공인 및 승인에 문제가 있어 개최 불가를 통보했다는 내용이다. 네, 이러면서 제주도가 사용했고 어떤 손해를 받는지 기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17년 12월 11일 또 기사가 있어요. 네, 왠지 모르지만은 데이터베이스에 최수원 씨 얼굴이 있다고 하는데 얼굴을 가리고 냈습니다. 네,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기사 여기 얼굴 가린 것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달 그러니까 2017년 11월이네요. 1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84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을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인데 한국일보 기사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2017년 12월 11일자 기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2014년 제주 전국체전 승마 경기장 변경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제주도가 승소했다. 2017년 11월 8일 항소심 선고가 있었나봐요. 강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항소심 판결 이후 법정 기한까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고 2017년 12월 11일 날 확정됐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다시 그 체육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2014년 10월 28일에서 11월 3일까지 전국체전 승마 경기장 배정을 대한체육회가 대한승마협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개막을 불과 8일 앞두고 제주에서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으로 변경하면서 비롯됐다. 2015년 2월 2일 전국체전 경기 기구 구입비 이런 거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청구를 하게 된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기사에 의미는 1심 판결이 끝나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1심 판결이 2015년 12월 24일 날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으로 항소심이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의무는 1심 판결이 끝나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최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국정농단으로 다 덮어 씌운 거예요. 2016년 11월 국정농단이 한창 진행되던 때에 오영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이 최순실 모녀가 제주 전국체전을 한 달여 앞두고 다른 선수 77명과 함께 대한승마협회가 제주가 아닌 내륙에서 승마대회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공개했다. 진정서가 77명과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순실만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전국체전 개최 한 달 전 열린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에 전국체전이 제주에서 열렸는데 승마 경기만 인천 드림파크에서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전국체전 개최 한 달 전 열린 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다. 이 때문에 정유라가 익숙한 곳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최수원 씨가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재개판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있다. 당시의 분위기는 전부 다 덮어 씌웠다는 것이 우리가 지나가면서 확인을 한 거죠. 다만 문체부가 승마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 감사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하여튼 뭐든지 덮어 씌우고 보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제주도 관계자는 경기장 변경과 관련해서 최 씨의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자, 또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진정서가 있다는 것 때문에 77명과 같이 낸 진정서 때문에 이걸 가지고 최순실 씨가 개입한 정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주도가 추가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검토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현재 최 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아직까지는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은 없다. 제주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전부 다 국정농단 바람이 몰아치니까 이놈 저놈 전부 다 최순실한테 갖다 씌우는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심에서 일단 금액으로 이겼고, 양측에서 제주도는 원고고,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하고 대한승마협회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제주도가 이기는 1심 재판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그 판사가 유석동이라는 판사였고, 최순실 씨가 안민석을 고소한 그 재판에서 최순실 씨를 패소하게 만든 그 판사라는 것이
정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네, 그랬더니 또 2019년도 10월 11일 기사가 있습니다. 이재정이가 이 사건을 또 빼먹지는 않겠죠. 이 여자가 2019년 10월 15일 인천시청 대회의에서 열린 국회 행정인천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2014년 제95회 제주 전국체전 때 대한체육회가 성마 경기장을 인천 드림파크로 변경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참 이 여자는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겨갖고 악마 같은 여자예요. 네, 여기서 당시 선수로 출전한 정유라 씨가 제출한 인천 드림파크로 경기장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이 여자도 또 공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천 드림파크 성마장은 정유라 씨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땄다. 단체전이에요, 단체전? 네. 여기서 마장마술 단체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정유라만 유난히 두각을 나타냈나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지. 불과 열흘을 앞두고 성마 경기장을 제주에서 인천 드림파크로 일방적으로 바꿨다.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건데 유라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습니다. 그때에 출전한 선수들이 유라만, 단체전이니까 유라만 한 게 아니고 4명이 같이 나갔어요. 4명. 유라까지. 4명이 나갔고요. 그럼 4명 다 특혜라고 해야지 왜 저만 특혜입니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네. 인천 아시안 게임에 저만 나간 것도 아니고 4명이 나갔고요. 그럼 4명이 다 특혜라고 해야지 왜 또 저만 특혜입니까? 또 이제 두 번째 이유로 저만 인천에서 하고 나머지 다 제주도에서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77명이 진정서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인천에서 하자고 한 것이 저한테 무슨 큰 이득이 됐다고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냐 이거죠. 또 세 번째 이유, 정유라가 이런 얘기 하면서 정말 무식한 말이라고 한 거예요. 세 번째 이유, 그래서 그 서류에 안민석 의원이 친분 있는 그 선수도 사인했는데, 네, 요즘에 뭐 가세현 나와서 얘기하는 그 선수가 김혁이라는 선수예요. 그 아버지가 안민석하고 친하다는 그 선수. 네, 그래서 그 서류에 진정서 넣은 서류에 안민석 의원과 친분 있는 그 선수도, 김혁 선수도 사인을 했는데 부당한 서류에 사인은 왜 했을까요? 정말 너무들 하진 않아요? 뭐 그래서 이제 유라가 페이스북에 쓰면서 이런 건 전부 다 고소를 하겠다. 저 억울한 얘기를 쓰고 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들 하시네요. 뭐 이런 어려운 일을 정유라 혼자서 정말 대처하고 있으니 참 동정도 가고, 뭐 제가 따로 도와주지는 못해서 이렇게 좀 이 사실 관련 지난주에 했던 그 유석동이라는 판사가 얼마나 그 악의적인, 뭐 제 생각이에요, 판사님,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판결을 했는지 제가 알겠고, 지난 19일 판결한 것에 대해서 뭐 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경재 변호사가 상고를 하겠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저도 좀 더 자료를 받았지만 제가 뭐 펜앤마이크에서 말한 그 이상의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삼가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상고가 좀 상고를 하고 난 후에 언젠가 좀 진행되는 걸 보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뭐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은 떠들어도 된다. 판사가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고, 정말 제가 봐도 판사가 너무 악의적인 고의적인 판결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한 판결문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봤다가 그 진행되는 걸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뭐 이 판결 대해서 보냈더니 정유라가 좌파 판사라고 유석동에 대한 그 관련된
얘기를 해주면서 그 2015년 12월 24일 날 재판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알려줘서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너무 악의적인 것이라 참 결과가 그렇고, 그래서 정유라 쪽에서는 아마 판사를 진작에 알았으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을 텐데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뭐 재판이 한 번 열리고 바로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뭐 대처할 그런 시간은 좀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아쉬운 재판이고,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재판부가 얼마나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딱 봐도 너무 자파스럽다는 그런 판사고 판결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여튼 지금은 뭐 좀 이런 것 같으니까 좀 이따가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